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SNT 수학 강사 권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받으신 배부 자료 중에 이렇게 제가 이제 되게 자기애 넘치게 앉아있는 요 사진의 파일을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이번 저희 썸머에 이제 공통수학원 오답제로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게 됐고, 해당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나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일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저를 처음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권혁진이고요. 현재 이투스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강의로는 이제 대치 명인학원에서 전사고 및 일반고, 갑반고 최상위권 수업을 이제 주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하이퍼 의대관이나 N수생 수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는 저희 SNT 에듀에 합류해서 이제 공통수학원 오답제로 프로그램을 시점으로 아이들과 함께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수업적인 측면 말고도 제가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몇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다양한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 조선에듀 컬럼에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고1, 2 내신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컬럼식으로 제가 계속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두긴 했어요. 유튜브 및 네이버에 수학 권역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걸 보실 수 있다. 근데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수학 권역진을 검색을 하시면 다 괜찮은데 썸네일 하나가 제가 되게 활짝 제 이빨을 거의 한 10개 이상 보여주는 썸네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약간 이제 휴강 기간에 시간이 좀 많아서 유재석 님이 진행하시는 소개팅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가 한창 일타 스캔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집의 메인 포인트가 제가 돼서 너무 썸네일이 크게 이렇게 딱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검색하시던 어머님들께서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잠깐이었을 뿐이다 라고 전달드리면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통수학원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중요할까? 중요하긴 할까?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단은 세 꼭지를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 자체가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기도 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과목들, 대수, 미적원, 미적투, 그다음에 기하, 다양한 과목들을 학습을 아마 열심히 선행의 스퍼트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공통 수학 원 풀이 자체가 그 예리함이 상당히 무뎌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이제 이 시점쯤에 제가 고1 이제 내신 기출 시험지를 보게 하면은 시간을 충분히 주면 잘 풉니다. 그래도 수학을 꽤나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쭉 밀고 나가고 있었고, 또 상위 과목을 하면서 사고력도 많이 커서 왔기 때문에 고1 과정에 맞지 않는 풀이일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풀어냅니다. 다만 제가 말한 건 풀이의 예리함이 중요하다는 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교별 분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내신 기출 자체가 수학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암기 과목 스타일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스타일들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변형했다는 것까지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그 과목에 대한 그 예리함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강사들 같은 경우도 특정 과목을 몇 년간 공부를 안 하거나 비단 몇 달만 공부를 안 해도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약간 무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물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보통 상위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너 공통수학 언제 처음 했니? 하면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뭐 중1 때요. 뭐 더 저학년 때 한 친구들도 있고요. 한지 꽤 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은 어디선가 다 들어봤지만은 빠르게 푼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알고 푸는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쯤 한번 아이들에게 되살려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첫 번째 꼭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고3 수업 또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의 기조가 있다, 유행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고1 수학에 유행이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이 과연 유행이란 게 무엇이냐?
일단은 지금 학군지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그리고 정말 최근으로 온다고 하면 올해 3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마저도 당장 이번 중간고사 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의고사가 약 120문항 정도가 새롭게 출제가 되고 그중에 유의미한 문항을 뽑자면 한 40문항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한 40개 문항 정도가 우리 학교의 부교재나 또는 프린트에 반영이 될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선행을 했던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됩니다. 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최신 문항들이랑 또 자주 출제되는 그 몇 년간의 그 유행 기조들을 아이들이 계속 알아두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신에 들어가서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도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행과 문제 집수랑 그다음에 기출문항 훈련을 통한 실전 훈련은 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좀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그 실전력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기출문항 또는 이제 시중 문제집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중 문제집들을 보게 되면 문항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답도 정말 답스럽게 나옵니다. 아, 이 답은 답일만 하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분수꼴로 나오면 6분의 13 같은 게 정말 답스러운 답입니다. 근데 실제 학교 내신은 그런 문항들을 2차, 3차 재가공해서 출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진흙탕 싸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게 맞아? 이 정도의 수용도를 그리는 게 맞아?라고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풀게 되고 명확하게 그런 진흙탕 싸움의 사전 훈련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스럽지 않은 문항에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그 실전력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출문항 훈련은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진행되는 게 이제 저희 S&T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공통수학원 오답제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써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브로셔 내용이랑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같이 그냥 편하게 앞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일 과목을 2개 타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수에 진행되기도 하고요. 화목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수반 같은 경우는 월수 총 7회, 7월 22일 날 개강을 하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활용하여 전부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가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목도 요일만 다르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딱 월수 딱 화목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학원이랑 겹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목이라던가 화수 형태로 진행을 해도 어차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크로스 수강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뭐 가족 휴가라던가 아니면 기타 일정 때문에 빠질 경우에는 저랑 사전 논의를 통해서 크로스에서 수강을 하는 거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체 프로그램이 파트 1 전범위 기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 같은 경우는 8학군 최근 3에서 5년 정도의 기출 문항에다가 플러스 전사고, 상상고, 하나고 등등의 전사고 기출 문항들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난도 문항만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문항이 적을 때는 4개, 많으면 한 8개 정도 나옵니다. 물론 그 기본 문항이 시중 문제집에 나오는 쉬운 기본 문항이랑은 좀 달라요. 내신이라면 응당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야지 하는 그런 기본 문항들이 앞쪽에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이후 실력 문항, 시범 문항, 그다음에 최고 난도 킬러 문항 정말 학교 시험의 핏에 맞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전범위 기출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이후 파트 2로는 고난도 테마 집중 공략 모의고사를 해서 하루에 총 모의고사를 2회분을 봅니다. 근데 바로 연이어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뒤에 시간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파트 1 전범위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해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테마별 집중 공략 모의고사는 대단원이라던가 또는 소단원별로 조금 중요한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제가 압축 심화 개념 정리랑 그 다음에 풀이 팁 그리고 대표적인 유형들을 같이 다룬 후에 아이들이 요 모의고사를 또 2차로 보게 된다. 이후 마지막 2차 모의고사 해제까지 해서 오전에 수업 커리큘럼이 끝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기출 문항 이외에도
2027 기출 예상 문항도 같이 제가 데일리 워크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전에 본 시험에서 본인이 틀린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들, 그리고 실제 올해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쯤 되게 되면 6월 모의고사까지가 현재 출제가 된 올해차 모의고사가 되겠죠. 올해 3월,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항 중에 내년에 출제 가능한 문항들을 제가 변형한 자료까지 같이 이 워크북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도 이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전부 다 보고 들어간 문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제가 워크북으로 이제 오후에 클리닉을 마무리 짓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메인 컨텐츠는 제가 이제 소위 제가 만든 자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봉투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자기애가 좀 있어서 제 사진을 웬만한 곳에 다 넣어두는데, 이 봉투 안에 아이들 그날 본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 자료, 그다음에 워크북 자료가 같이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제가 아까 중간에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 전에 가볍게 압축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 온라인 컨텐츠 중에서 고난도 테마들을 다룬 파트들이 이 교재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이들에게 추가로 제공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컨텐츠들을 같이 진행한다. 그래서 현강과 인강 컨텐츠가 같이 무료로 제공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 프로그램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후 클리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부강사까지 같이 총 2인, 그리고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희 조교진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메인은 제가 거의 다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의고사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테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워크북의 구성 등이 다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저희 부강사진, 그다음에 조교진도 정부 훌륭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의 매일매일 전부 질문을 다 받고 완벽하게 오답 해제까지 하고 하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 커스텀 시스템으로 과외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질문을 받는 도중에 다른 친구가 저희 조교진이나 부강사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조금 다소 아날로그틱하지만 이렇게 그 질문 내역을 전부 일단 손으로 빠르게 적으라고 합니다. 저희 그 조교진이나 부강사한테. 그다음에 이 내용을 전부 저희 아이들 그 이제 구글 시트에다가 기록을 하고 여기에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에 몇 개 질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질문에 소극적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랭킹을 매겨요. 물론 이걸로 제가 뭘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이들별로 조금 소극적이어서 질문을 별로 못했구나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시간에 우선 질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아이들을 클리닉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이 됩니다. 해당 주제들까지도 같이 정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적 분석 결과 리포트가 어머니들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아마 그 브로셔 내에는 보이시기가 좀 작으실 텐데,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아이들이 그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끝내고 가게 하지만 아이들별로 좀 오답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이 친구는 여기서 이런 것까지 좀 더 풀어보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추가 과제를 같이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과제 완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과제를 했냐 안 했냐를 넘어서 어떤 문항을 몇 문항 안에 하는지까지 전부 기록해서 문자가 학부모님과 아이에게 동시에 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님들께만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지금 우리 반 평균이 이 정도고, 내가 과제를 나 어제 밤새도 좀 공부 많이 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퍼센트 보니까 내가 그 정도 아니었구나 라고 좀 스스로 자기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포트가 양쪽으로 나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모의고사별로 최고점이나 평균 점수, 그리고 아이들 어떤 주제로 다루게 되는지 점수까지 같이 나가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관리 프로그램에서 또 항상 필수적으로 모든 반에서 진행을 하는 게 수강생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공지방을 운영을 합니다. 일단 2개 채널로 운영하는 이유는 아이들별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제대로 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링크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각 반별로 제가 수강생 밴드랑 카카오톡 공지방에 공지사항, 그리고 그날 수업 영상을 수업 당일에 바로 업로드를 해서 무한으로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제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24시간 질문방입니다. 요 24시간 질문방 같은 경우는 저 포함 저희 연구실 직원들이 총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저 이게 궁금해요 하고 사진과 그다음에 어떻게 푸는 건지에 대한, 또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손풀이를 올려줄 때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전체 손풀이 영상,
또는 저희 연구실 내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이들별로 질문을 대답을 해줍니다. 다만 요거를 실명으로 하면 또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반익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과거에 익명으로 질문을 했더니 몇몇 개구진 친구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익명은 좀 위험할 것 같고 반익명이다 해서 학부모님 뒷번호로 아이들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저만 알 수 있게. 아이들끼리 나 너희 어머님 번호 알아? 이런 친구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익명으로 진행돼서 편하게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초기에 의도했던 효과는 아닌데 의외로 부가적인 효과가 이렇게 다른 친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들도 그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나도 저거 마침 궁금했는데 아주 귀찮아서 질문 안 했는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답이 오는 것을 그냥 자기가 오가면서 보다가 하나 더 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4시간 내내 운영이 된다. 왜 24시간이냐? 저희 조교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있고요. 저는 대여섯 시에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일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총 5개 교시로 쪼개집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타임을 쓰진 않았던 게 실제 제가 운영되는 시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를 45분 동안 응시합니다. 50분이 아닙니다. 아이들 50분 동안 푸는 습관 돼 있으면 실전에서는 절대 50분 내로 못 풀어요. 그래서 45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7회차에는 42분 3분까지 줄여서 아이들에게 응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빠르게 응시하고 10분 쉬는 시간 후에 제가 해제를 할 건데 해제 같은 경우는 전체 해제, 고난도 문항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유의미한 문항들만 발췌해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별 심화 개념이나 아니면은 고난도 테마를 유형 정리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2차 모의고사를 본 후에 아이들이 마지막에 제 해제까지 듣고 오전에 수업 커리큘럼이 마무리되게 되고요. 여기에 아이들별로 틀린 게 다양할 거고 또 아이들별로는 다른 데는 다 잘하는데 특정 단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게 오후 클리닉이고요. 오후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진행을 하되 아이들별로 부족한 걸 전부 다르게 커스텀해서 면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당일에 모든 오답 분석까지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커리큘럼은 이렇게 공통수학 1을 크게 7곡지로 나눠서 아이들 기출 모의고사 총 7세트 그 다음에 여기에 파트별 대단원 테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7회 동안 공수 1이 전체 범위가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맨 첫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제 프로그램 요일이랑 그다음 시간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정말 아이들 꼼꼼하게 고교 극상위권 될 수 있도록 잘 초석을 다져줄 테니 믿고 맡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